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기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전진희입니다. 30년 가까이 어르신 건강을 지켜오며 TV 건강 프로그램과 여러 강연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진료실에서 아프고 힘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그 생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드니까 당연히 아픈 거겠죠? 주변 친구들도 다 관절 아프고 당뇨약, 혈압약 먹고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아프고 불편하고 약에 의지해야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군가는 정정하게 걸어다니고 누군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렷한 정신으로 책을 읽고 누군가는 치매로 가족조차 못 알아보죠.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는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영양제, 걷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또래보다 10년 이상 젊게 사는 분들의 습관,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영양제를 챙겨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분들의 특징을 하나씩 비교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루틴도 실천 가능한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요즘 따라 자꾸 깜빡깜빡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전에는 한 번에 들던 장바구니가 요즘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진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나 오늘부터라도 노력해 볼게요.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크고 멋진 결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 일 하나가 여러분 건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건 꼭 봐야 해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세의 이정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밤새워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점심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래서 영양제를 하나, 둘 사 먹기 시작했죠. 근데 이상하게 기운이 안 돌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요즘 어떤 운동 하세요? 그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운동은 따로 안 해요. 걸어 다니긴 하죠. 근데 예전처럼 잘 걷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정순 어르신처럼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영양제를 사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에 좋은 루테인, 관절에 좋은 MSM, 혈관에 좋다는 오메가3까지 사두고는 매일 챙겨 드셨는데 정작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해지셨던 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의 비결은 보조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기초 체력과 생활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피로는 당연히 더 쌓이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잠은 얕아지고 자꾸 자다가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잔 것 같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줄고 몸은 더 무거워지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면 그 순간부터 노화는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래보다 10년 젊게 사는 습관입니다. 사람의 몸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특히 60대를 넘기면 몸속 기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노화가 빠른 분들에겐 대부분 몇 가지 공통된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주 깨요. 깊게 못 자요.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문제는 잠이 부족하면 뇌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뇌에서 중요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됩니다. 기억력은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밤잠을 설친 날 단 게 더 당기지 않으셨나요? 그건 뇌의 명령입니다. 단 걸 먹어서 에너지를 빨리 보충하라는 신호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단순당 흰 밀가루, 과자, 떡, 빵, 라면. 이런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혈당이 확 오르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결국 이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뱃살로 갑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온몸에서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혈관은 좁아지고 혈압은 오르고 기억력은 더 떨어지고 몸은 늘 피곤하게 됩니다. 이걸 저는 노화의 바퀴라고 부릅니다. 하나가 고장 나면 다른 것도 함께 망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악순환의 뿌리는 놀랍게도 생활 습관입니다. 잠이 부족하고 운동이 부족하고 식사는 좋지 않고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몸을 계속 늙게 만듭니다. 이런 악순환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노화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잘 들으신 다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바로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있어야 혈당도 안정되고 지방도 덜 쌓이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육이 곧 노화 방지 장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걷기만 해요. 장도 보고 시장도 다녀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폐경을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로 뼈와 근육이 동시에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걷기보다 저항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에 버티는 힘을 주는 운동, 즉 아령 들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은 단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근력 운동을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게 계기가 되어 누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고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키우면 이 흐름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수준에서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영양제 사지 마시고 그 돈으로 운동 배우세요. 필라테스, 요가,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근육을 사용하면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쓰는 만큼 정직하게 힘을 내줍니다. 우리의 몸은 쓰는 곳은 튼튼해지고 안 쓰는 곳은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근육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운동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나이에 따라 필요한 운동이 조금씩 다릅니다. 30대는 무슨 운동이든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은 시기를 놓치면 비용이 커집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3, 40대는 운동 저축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골고루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가장 많을 때라 기초 체력을 충분히 올려둘 수 있습니다. 이때 근육을 잘 관리해두면 50대 이후에 체중 증가, 골다공증, 허리 무릎 통증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0대는 유연성과 근력을 함께 관리할 시기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근육과 뼈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 시기엔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밴드 운동 같은 중간 강도의 저항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도 좋고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60대 이후는 근력 운동의 황금기입니다. 나는 이제 운동하기 늦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고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운동을 꾸준히 하면 넘어지지 않는 힘, 걷는 힘, 앉았다 일어나는 힘이 오래 유지됩니다. 70대 이후는 낙상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엔 작은 근육을 깨우는 운동, 예를 들면 앉은 자리에서 다리 들기, 계단 오르기,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근력 운동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걷기보다 서기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않고 틈틈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시기마다 몸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허리 곧게 펴고 잘 걷고 잘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나이에 맞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점심에 라면 한 그릇, 흰쌀밥, 떡, 국수 같은 걸 간단하게 드시고 1시간 뒤에 졸리다거나 입이 심심하다거나 그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아침엔 입맛 없어서 안 먹고 점심엔 빵이나 밥으로 간단히 때우고 오후엔 달달한 커피나 과자 한두 개 먹고요. 바로 이것이 몸을 급격히 늙게 만드는 가속 노화 식단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71세 임미향 어르신은 매일 아침 떡이랑 두유 한 잔, 점심은 김밥이나 라면, 저녁엔 입맛 없다고 과일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낮잠 자고도 피곤하고 무릎도 아프고 배는 점점 나오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인바디를 재보니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은 35%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몸 상태를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살은 많지 않아도 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은 상태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식단입니다. 그럼 어떤 식사가 젊어지는 식사일까요? 최근 미국과 유럽의 연구에서 노화 속도를 가장 크게 줄이는 식단으로 마인드 식사법이 꼽혔습니다.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 블루존 식단 대시 식단의 장점만을 모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할머니 집밥 스타일 식사입니다. 잡곡밥, 채소 반찬, 콩, 생선, 김, 나물. 기름은 식물성인 올리브유나 들기름. 달지 않은 과일을 그대로 먹고 가끔 와인 한 잔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빵, 떡, 과자, 설탕 등 음료, 가공육, 햄, 소시지, 붉은 고기.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줄이셔야 합니다. 임미향 어르신께는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엔 잡곡밥 반 공기, 계란, 된장국, 나물 한 가지. 점심엔 생선구이, 채소 반찬 2가지, 과일 조금. 저녁엔 두부조림, 야채볶음, 미역국. 그리고 하루 한두 잔 정도의 물을 더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체지방이 눈에 띄게 줄고 무릎 통증도 덜하고 오히려 더 배불리 먹었는데 몸은 더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식사 하나하나가 몸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젊음을 되찾는 건 거창한 해독 주스나 비싼 슈퍼푸드가 아니라 매일 3끼의 밥상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면 다음날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몸이 무겁다. 입맛이 없거나 너무 당긴다. 하루 종일 짜증이 난다. 이런 말씀들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변화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밤에 자주 깨는 날이 반복되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사실 위급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매일 계속 나오면 몸을 급격하게 망가뜨리죠.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은 뇌의 전두엽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먼저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가 가물가물해지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괜히 우울하거나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식욕 조절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단 음식, 짠 음식, 밀가루, 탄산음료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빨리 에너지를 보충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고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그 에너지는 지방으로 변해 복부와 간, 혈관에 쌓입니다. 결국 살이 찌고 염증이 늘고 혈압이 오르고 기억력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리는 계속 수면이 부족한 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잔 날 무기력해지고 단계 당기고 하루가 짜증으로 가득 차는 건 정말 기분이 아니라 호르몬의 지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수면 습관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엔 밥을 드시지 마시고 휴대폰이나 TV 같은 밝은 빛은 피해주세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창문을 조금 열어 방 온도를 낮추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은 어두울수록 조용할수록 우리 뇌가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 됩니다. 이처럼 하룻밤의 수면이 10년 후의 기억력을 바꿉니다. 더 젊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 잠을 지키는 것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운동해야지. 밥 잘 챙겨 먹어야지. 오늘은 일찍 자야지. 다짐은 매일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없으셨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하라는 건 많은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요일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걷는 날입니다. 집 근처 공원, 아파트 단지, 시장 볼일 겸 등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15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월요일마다 걷는다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화요일은 스트레칭의 날입니다. TV 보시면서 의자에 앉은 채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팔, 허리, 목 돌리기만 해도 좋습니다. 근육이 굳는 걸 막아주는 가장 기초적인 운동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수요일은 식단 점검의 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뭘 먹었는지 잠깐이라도 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흰쌀 대신 잡곡밥을 먹었나? 채소 반찬을 한 가지라도 먹었나?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었나? 이런 질문 하나씩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다음 식사가 달라집니다. 목요일은 휴식과 명상의 날입니다. 바쁜 일정이 아니라면 낮에 짧게라도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세요. 심호흡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뇌의 피로가 회복됩니다. 금요일은 근력 운동의 날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기, 벽을 짚고 스쿼트, 물병을 들고 팔 들기. 이런 간단한 운동을 5분만 반복해 보세요. 근육은 그렇게 살아납니다. 토요일은 외출하는 날입니다. 시장, 약국, 공원, 도서관 어디든 좋습니다. 햇볕도 쬐고 사람도 마주치고 몸도 움직이게 되죠. 외출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요일은 수면 준비의 날입니다. 침구를 정리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고 차분한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날만큼은 내일을 위한 수면 루틴을 정비하는 날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정해서 요일별 루틴을 실천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몸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게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이 약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는 약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노년층 뇌 건강을 위해 가장 추천하는 식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인드 식단입니다. 이 식단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뇌 노화 속도가 75%나 느려졌고 치매 발생률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통곡물과 콩, 견과류를 자주 드세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이 좋습니다. 또한 검은콩, 렌틸콩, 강낭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콩류는 근육에도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간식으로는 땅콩,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한 줌 정도 챙겨보세요. 둘째, 채소와 과일은 가공 없이 드세요. 익히지 않은 생야채, 즙이나 주스가 아닌 그냥 껍질째 씻은 과일을 드시는 게 혈당 상승을 막고 섬유질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배추 같은 녹황색 채소가 좋고 과일은 블루베리, 사과, 바나나 등이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셋째, 지방은 줄이고 좋은 기름을 선택하세요. 기름에 튀긴 음식 대신 올리브유로 가볍게 볶거나 무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줄이고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가 대표적입니다. 단백질 보충엔 닭고기나 두부, 계란이 훌륭한 대체 식품입니다. 넷째, 치즈와 붉은 고기, 단 음료는 줄이세요. 치즈, 햄, 소시지 같은 고지방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주 1회 이내로 제한하고 콜라, 주스 같은 단 음료는 물, 보리차, 둥글레차 등으로 대체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와인 한 잔은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잔, 그 이상은 피하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즐기면 혈액순환과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식단이 바로 뇌와 몸을 동시에 지키는 슬로우 에이징 식사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미 많은 걸 참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먹는 식사, 내 뇌를 위한 식단을 시작해 보세요.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상태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부 노화는 몸속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고 건조해지고 잦은 염증과 가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 면역력 저하와 염증 반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부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놀랍게도 피부 노화의 80%는 태양광선, 특히 자외선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논밭에서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뛰어놀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피부 노화의 씨앗이 되었던 거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 나이 나아가 면역 나이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을까요? 첫째, SPF 30 이상, PA 이상의 자외선 A, B 차단이 모두 되는 광범위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둘째, 양을 충분히 발라야 합니다. 보통 얼굴에는 티스푼 1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죠? 셋째, 외출 30분 전에 바르고 2~3시간마다 덧바르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잦거나 햇볕이 강한 봄, 여름철에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죠?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비타민 D는 자외선에 15분만 노출돼도 충분히 생성됩니다. 게다가 비타민 D는 식품이나 영양제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비타민 D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차곡차곡 손상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생활의 일부로 만드세요. 화장대 위에 현관 옆에 가방 속에 작은 튜브 하나만 넣어도 10년 뒤 내 피부, 10년 뒤 내 건강이 달라집니다. 젊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꾸준함입니다. 비싸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하고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노화를 좌우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는 하루 만에 오지 않습니다. 관절염도 당뇨도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노화는 선택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잠, 식사, 운동, 스트레스. 이 4가지가 여러분의 내 몸 면역 체력을 좌우합니다. 둘째, 영양제보다 중요한 건 생활 리듬입니다. 기초 체력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근육, 수면,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셋째, 나만의 실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하나씩 가볍게 실천하는 루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월요일은 스쿼트 10번. 이렇게 작게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몸을 바꿉니다. 넷째,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70세부터 운동을 시작해 허리 통증 없이 걸으시는 분, 음식을 바꿔 혈당이 안정된 분, 매일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무릎 수술을 피한 분들도 많습니다. 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의 미래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걱정을 덜고 손주들과도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여생을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위한 루틴, 가족을 위한 건강 투자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년내과 전문의 전진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